네, 안녕하세요. 근데 환영의 박수가 약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이 보신 분도 계시죠. 그죠? 자, 어디 볼게요.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의 내용을 결정해야 되는데, 자, 오늘 저 처음 보신 분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이 설명의 버전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먼저. 자, 그 다음에 나는 너를 최소 2번 이상 보았다. 손. 한 번은 해당이 없어요. 2번 이상. 네, 어머니 반가워요.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머님은 아버님도 모시고 오셨네요. 예. 자, 일단은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건 이제 드디어 2버전, 지난번 설명회부터 정확히 2버전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2버전 설명회를 하고 나니까 몇 분 어머님이 오셔서 2버전의 이 새로운 내용은 너무 오늘 고마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부터 짚어볼게요. 근데 그 2버전 들어가기 전에 지금 시간표를 설명을 쭉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하나 드리고 갈게요. 지금 마감이라고 정확하게 붙어있는 두 반 있잖아요. 어머니 거기는 이제 대기하지 마세요. 사실은. 왜냐하면 정말 솔직하게 그 마감이라고 붙어있는 두 반은 이미 이건 아시죠? 우리 통합사회 한국사 반주원 관련된 강좌는요. 가짜 마감 없어요. 지금 저희 내일 여기서 수능 보는 날 오전에 고등학교 1학년 애들 경제 8단원 문제풀이반 하거든요. 그거 지금 현재 정확하게 실제 돈 낸 사람만 130명이에요. 그 뒤에 돈 안 내고 낼게요 한 사람까지 하면 더 많겠죠. 그죠? 그 이강의실이 완전히 꽉 차서 사실은 더 이상 못 받아요. 지금 이 마감도 똑같은데 이 마감 상태에서 대기자가 이미 30명씩 있어요. 어머니 그거 기다리셔도요. 제가 볼 때 그 두 반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다음 마감 임박이라고 돼 있는 반 있죠. 이건 말 그대로 마감이 임박인데 저희가 솔직하게 몇 명일 때 붙이냐면 지금 이강의실 기준으로 완전히 꽉 차서 등록한 사람이 120명이 넘어갈 때 마감 임박이에요. 저희는. 그러니까 대기자는 그 뒤에 더 있는 거죠. 이 반은 유일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냐면 돈 먼저 내시면 된대요. 학원이. 그래서 돈 먼저 내면 나머지 예약자 다 뒤로 밀고 먼저. 그래서 저희는 아예 제가 명단을 확인할 때 등록해서 돈 낸 사람, 미납인 사람 나눠서 받아보거든요. 이유는 오늘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는 제일 큰 이유. 어머니 이거 아무데나 전부 다 예약 거시는 분 계시거든요. 죄송한데 제 수업은 그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저 진짜 제 거 듣고 싶고 제가 열심히 가르치고 싶은 애들이랑 만나고 싶거든요. 근데 간혹 예약을 걸어놓고 돈도 다 내셨어요. 근데 당일날 안 오시는 분이 꼭 두세 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거기 들어오려고 대기했던 애들은 1주차 수업을 못 듣게 돼요. 2주부터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꼭 필요하신 강의로만. 자, 그래서 한국사는 화요일 반 빨리 들어오시는 게 빨라요. 지금 화요일 반에 붙어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되게 안심하고 아까 물어보시던데 화요일 한국사 100명 됐어요, 지금. 그래서 남아있는 좌석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한국사는 조금만 빨리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고요. 제가 진짜 솔직하게 2월 달이 되면 이미 작년 시간표 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이것도 그냥 솔직하게 다 오픈을 해요. 2월 달이 되면 한국사 조기내 신반 열려요, 어머니. 그거 정확히 얘기하면 올해는 2월 달에 전통설 연휴가 있어가지고 1월 말에 열리거든요. 그럼 어머님들이 지금 이거 안 들어도 되잖아. 그럼 그때 가서 해도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미리 짚고 넘어갈게요. 한국사 조기내 신반은 조선 전기까지밖에 안 해요, 어머니. 수업도 4주에서 5주밖에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보는 12주하고는 완전히 다르고요. 그다음 완전히 다른 거 하나 더 있어요. 이 12주 반은 제가 말로만 하는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실제로 왜 그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는지 기승전결 다 갖춰가지고 아이한테 이해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나서 암기를 시켜요. 근데 정말 솔직하게 2월 달에 조기내 신반은 그 이해를 시킬 시간까지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시험에 나와 이렇게 하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따로 짚어드리냐면 어머니 얘네 지금 중3이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11월이에요. 그러면 아이 진도는 어느 정도 다 끝나 있는 상태인 거 아시죠? 이미 학교에서는 얘는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얘네 진도 어디까지 나갔나? 오늘 물어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되게 열심히 진도 나간 학교가 지금 조선 전기 정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막 난리가 나서 전체 가운데 한 5% 정도 말도 안 되는 학교들이 있는데 얘네가 조선 후기까지 나갔어요. 아니 그럼 나머지 학교는요? 고려시대요, 어머니. 대부분.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 올라올 때 아이들은 개화기, 일제강점기, 현대사는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와요. 저희 작년 겨울에 우리 반 애들 너무 당연하게 1000명 넘어갔거든요. 1000명 넘어가면 데이터 낼만 하죠, 어머니. 걔네한테 데이터 낸 거예요. 그랬더니 개화기, 일제강점기, 현대사 한 번도 안 배우고 졸업했습니다. 라고 말한 아이가 전체 수강생의 80%가 이미 넘었어요.
그게 이유가 있는데요. 중학교 교육과정은 전체 가운데 전근대사, 그 전근대사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 삼국, 통일신라, 발해, 그리고 고려, 조선 전후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 위주로 나가는 게 중학교예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구석기부터 다 있긴 하지만 근현대사 위주로 나가볼래 국가가 원래 체계를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어머니 자녀는요, 뒤에 있는 근현대사를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오니까 얘는 머리털 나고 어머님 배워보셨잖아요. 개화기, 일제강점기 사람 얼마나 많이 나오고 사건이 얼마나 미어 터지는지 아시죠? 걔네 그걸 고등학교에서 생으로 처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려면 12주반 하셔야 되고요. 현실적으로 조기 내신반이 2월에 있긴 하지만 그 반은 조선 전기까지만이에요, 어머니. 그래서 그거는 분명하게 어머니께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럼 학원은 왜 2월달 반은 미리미리 여기다 안 써놓니? 등록에 영향 줄까 봐 솔직하게 미리 안 쓰는 거고요. 저 혼자 2월달 반까지 오픈하면 다른 선생님들은 12월, 1월 달에 문자 메시지 보낼 거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사실 오픈 안 한 거예요. 그렇다면 통합사회. 어머님들 응용력이 너무 좋으세요. 통합사회도 그런 반이 있겠구나. 예, 어머니 있어요. 근데 그 반도 마찬가지예요. 1학기 내신만 끝내는 반 솔직하게 있어요, 어머니. 만들 거예요, 1월 말에. 그리고 다른 학원에도 열렸을 거예요. 1학기만 끝내는 반. 근데 저 지금 다 1, 2학기 끝내는 12주 완성반이죠. 자, 학원에서도 머리가 있겠죠. 그럼 1학기만 끝내는 거 어머님들한테 어머니 금액을 한 절반 정도 내시고요. 1학기 먼저 하세요. 가볍잖아요. 국영수 할 시간이 막 남아 돌아요. 이렇게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으시죠. 제가 그거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제가 지금 겨울에는 국영수보다 애들 더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게 저한테 무기예요. 어떤 무기냐면 진도를 제대로 나갈 수 있는 무기예요. 지금 학원이 1학기 반만 만들자 그래도 제가 거절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힘이 있는 거죠. 거절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점수 안 올라가요, 어머니. 요것만 제가 먼저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얘기 나갈게요. 자, 첫 번째, 왜 너는 1학기 반만 만드는 걸 안 만드니? 요거 먼저 말씀드리면 어머니 이거 제목이 통합사회잖아요. 제일 큰 어머님의 오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 우리 아이는 9년 동안 사회를 배웠기 때문에 요게 요렇게 올라와서 고등학교에 갔더니 통합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통합사회구나. 어머님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세요. 이름이 딱 착각하기 좋게 붙어 있어요. 실제로 통합사회는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2015년에 국가가 사회탐구 과목한테 물어봤어요. 사회탐구 과목이 뭐니? 어머니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있죠. 걔네까지는 사회탐구라는 거 본다더라 알고 계시죠? 이게 몇 개 과목이냐면 9개 과목이거든요. 사회문화, 정치, 경제, 어머니 아시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걔네 9개한테 국가가 뭘 물어봤냐면 2018년에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애들부터 통합사회라는 과목을 신설을 할 거다. 그런데 너네 사회탐구 9개 과목, 고3 수능 과목이죠. 너네들이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만 졸업하면 1학년만 끝내면 요 정도의 사회과 지식은 꼭 갖고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걸 한번 던져볼래? 그래서 얘네 9개 과목이 던졌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통합사회예요. 그러니까 통합사회는 고3 선택 과목이 거꾸로 내려온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자, 그러면 통합이 됐겠네요. 통합이 돼 있어요. 얘네가요.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런 식으로 통합해서 10개 단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10개 단원은 원래 하나로 통합이 돼 있던 애예요. 그런데 이게 학점제로 바뀌면서 5단원까지 끊어서 1학기, 6단원부터 10단원까지 끊어서 2학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머니 질문이에요. 얘네 이거 1단원만 알고 시험 보는 애하고 10단원까지 다 알아서 통합되어 있는 연결고리를 파악한 상태에서 시험 보는 애하고 다르겠죠, 어머니. 근데 시험만 보면 에이 그까짓 거 시험법이 있는 것만 미친 듯이 외우자. 제 생각도 그래요. 시험만 본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최대 포인트가 뭐냐면 2025년 자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애들부터 제도 바뀐 거 아시죠? 어머니 자녀가 2026년에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드디어 두 번째로 바뀐 제도에 적용을 받아요. 자, 그런데 얘네들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수행평가가 그냥 늘어난 게 아니라 어머니 미친 듯이 늘어났어요. 제가 좀 이따 표 보여드릴 거거든요. 작년,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걔네까지는요.
국영수는 보통 수행평가가 20%, 30% 반영됐어요. 나머지 다 지필고사예요. 한국사랑 통합사에는 수행평가가 되게 많이 반영됐는데 한 40%에서 50% 정도였거든요.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얘네 어느 정도냐면 지금 저쪽에 있는 어머니 표정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그래 이러면서 옆에 분한테 그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땐 이미 어디서 들으셨어요. 얘네 국영수가요. 수행평가가 40% 이상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통합사의 한국사는요. 제가 갖고 온 표는 강남 주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다 50%대예요. 그런데 강남에 있는 나머지 학교 중에는 60%대 생겼어요. 통합사회 한국사. 그러면 수행평가는 어머니 너무 당연한데 이거 다 뭐 하죠? 네, 글 써야 돼요. 그리고 말해야 되죠. 토론을 해야 돼요. 어머니. 어떻게 이거 학교 앞에 있는 내신학원에서 막 이렇게 암기시키면 애가 갑자기 막 발표력이 생기나요? 불가능해요. 어머니. 이거는 자기 안에서 소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단원 수행평가를 하는데 연결되는 골이 다 있거든요. 그걸 싹 알고 있는 아이가 발표하고 토론하는 거랑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거는 너무 인간적으로 질의 차이가 나겠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 그래서 결론은 어머니 아실 거예요. 지금 어머니 자녀는 5등급이에요. 내신이. 와 신난다. 1등급을 10%까지 준다. 별로 안 신나시는 거 아시죠. 어머니. 이거 변별력이 없어요. 이미 일선 학교에서는 무슨 재주로 5등급으로 이걸 다 나누냐. 심지어 여기 강남 3구예요. 오늘 주제가 서초, 강남, 송파 정말 공부 잘하는 동네 애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잖아요. 얘네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미치지 않은 다음엔 다 열심히 해요. 어머니. 그래서 결론이 이게 변별력이 안 생겨요. 그래서 올해 되게 희한한 고등학교가 나타났어요. 저는 그 선생님들이 머리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중에 진짜 희한한 고등학교 뭐가 나타났냐면 변별력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변별력을 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수행평가 늘렸어요. 좀 낮긴 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안 돼서 1학기, 2학기 통합사회 한국사만 국영수는 아니에요. 중간고사를 안 봤어요. 그리고 중간고사 때 실제 수행평가를 4번씩 했어요. 그리고 기말고사만 봤어요. 아니 왜요? 시험 범위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쪼개서 보면 어떻게든 애들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놈, 제대로 한 놈을 찾아내려고 결국 1학기 시험 범위가 책 한 권인 거예요. 2학기 시험 범위가 그냥 책 한 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변별력이 생겨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내년에 이런 학교 더 늘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 원래 국가가 하지 말라고 권장했어요. 권고했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권장과 권고잖아요. 학업교 입장에서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뭐냐면 시험 범위를 누적시키기 시작했어요. 중간고사 보면 그거 빼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였잖아요. 그게 아니라 중간고사 보고 누적해서 기말고사. 원래 국가에서는 누적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애들 부담 커진다고. 근데 부담 안 커지고 내신을 변별할 방법이 없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결론은 일찍부터 똑바로 공부시키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1학기만 하는 반은 그럼 왜 만듭니까? 장사가 돼서 만드는 거예요. 어머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공부해서는 통합사회 절대 끝까지 아이가 원하는 점수까지 못 올라가세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미리 드린 게 시간표 고르실 때 어머니 최소한의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와요. 정말 어머니 어떻게 우리 샴푸하고 린스하고 다 섞을까요? 한 방에 빡 감고 다 했지롱 이러면 머리에서 윤 날까요? 안 나요 어머니. 그래서 똑같은 얘기인데요. 요거 1학기만 만드는 반. 뭐 쪼개가지고 주요 과목만 주요 단원만 하는 반. 어머니 이건요 그냥 내 아이가 방학 때 들었다라는 나의 만족감 그 이상도 이하도 효과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아까 봤던 시간표에서 통합사회에 제가 이번에 5개 반 까는데요. 그중에 지금 토요일 반이 상대적으로 낮반 여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어머님들이 일단 수학 시간표를 먼저 받고 시작하고 싶어 하세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여기는 강남 3구고 어머니 어떻게 아이가 이과예요 문과예요? 우리 아이요? 이과다. 확실하게 이과다. 우리 아이는 확실히 이과예요. 근데 어머니 대부분 지금 손 못 드세요. 왜냐하면 이과이길 바래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좀 좋게 말씀하신 어머님은 우리 아이는 융합형 인재여가지고 문이과가 다 들어있는데 어머 심지어 예체능도 잘해요. 이런 분 계시거든요. 근데요 어머니 만약 아이가 어머니한테 엄마 나 문과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머님들 절대 어머나 문과구나 이런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럴 리 없다. 넌 이과다. 네가 지금 잠시 헷갈렸나 본데 넌 이과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과이로 막 키우시다가 막판에 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인정하시는 경우 계시거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교육제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시간표 짜셔야 돼요. 자, 제가 두 번째 얘기해드리고 나면 시간표 짜기가 조금 수월해지실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니? 어머니 지금 저 통사 한국사 때문에 여기 나왔잖아요. 예, 그래도 그렇지 국영수가 전통의 강자란다. 그거 인정해요, 어머니. 국영수는요, 숨 쉬듯이 하셔야 돼요. 이건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머, 너도 인정하는구나. 왜? 저의 최대 장점이 뭐냐면요. 그래서 국영수보다 애들이 많아진 거예요. 제가 국영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머니. 지금 이거 어머니 자녀 중3이죠? 국가가 되게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예비고일이란 말 쓰지 마라. 이거 뭔가 되게 사행성, 사람들을 압박한다. 근데 어머니 예비고일인데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비고일이에요. 심지어 이제 11월이에요. 얘 진짜로 고등학교 가는 거 석 달밖에 안 남았어요, 어머니. 그죠? 이 얘기를 듣는 어머님들의 표정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갑자기 여기 먹구름이 쫙 끼면서 누가 보면 고3 엄마인 줄 알겠어요. 조금만 기운을 내시면 자, 우리 아이 고1, 고2, 고3 그리고 아이는 수능을 보러 갈 거예요. 엄마 도시락 싸줘 이렇게요. 기다려주시죠, 어머님은. 왜냐하면 일단 끝나잖아요. 제가 아는 어머니 한 분이 애들 다 대학교 보내고 그 다음 해에 수능날 엄청 일찍 일어나셨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애들 셋을 다 재수까지 시켜서 이렇게 오랫동안 대학에 보내셨으면 그날 주무셔야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니래요. 자기가 했던 그 고통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이제 난 해방이구나. 그래서 아침 5시부터 일어나셔서 뉴스 틀어놓으셨대요. 그리고 안 해도 되는데 맥주도 아침 5시에. 어머 쟤네들은 저렇게 하고 버스 타고 가네 막 이렇게 너무 즐거우셨대요. 그럴 수 있어요, 어머니. 자, 중요한 건 지금 중3인 어머니 자녀 국영수 한번 볼까요? 선생님, 국어, 영어, 수학은 숨 쉬듯이 해야 됩니다. 인정. 자, 어머니 질문 있어요. 이거 수능 과목이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수능 보는 진도 학교에서 다 끝내려면 몇 년 걸리죠? 네, 3년 걸려요. 고1, 고2, 고3 다 3년 있어야 이 진도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쉬듯이 하셔야죠. 3년 내내.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3년 내내 애를 막 밀어붙이시잖아요. 터져요, 어머니 애들이요. 어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 전에 볼까요? 자, 여기 통합사회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사가 여기 있죠. 엄청 줄어들었죠, 그죠? 이거는 위에 있는 학원에서 누가 비슷한 마이크를 쓰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어머니. 그죠? 네. 자, 여기에다 제가 통과도 하나 붙여드릴게요. 제 과목은 아니지만 얘네들 셋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머니. 그 공통점 뭐죠? 얘네, 그렇죠. 얘네 고1 내신 필수 과목이에요. 고1 내신 필수. 자, 그렇다면 통합사회, 한국사, 통합과학 진도가 싹 다 끝나는데 몇 년 걸리는 거죠? 1년이에요, 어머니. 지금 보는 고등학교 1학년 딱 1년 만에 진도는 싹 끝나는 거고요. 죄송하지만 2학년 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3학년 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2년 후에 아이는 수능을 보러 가네요. 어머, 선생님 이거 수능 필수 과목이잖아요. 얘 수능 필수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고1 때 나갔던 진도 그대로 2년 후에 얘가 수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질문 있어요? 2년 동안 학교에서 가르쳐 주나요? 안 가르쳐 줘요. 그럼 어떻게 수능 보니? 제주껏 안 까먹어야 돼요. 제주껏. 그럼 제주껏 안 까먹는다 치고 정말로 이거는 고1 때 끝내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두 가지만 짚을까요? 첫 번째, 이거 해야 되는 최고의 적기 학습. 가장 좋은 최적의 시기는 언제죠, 어머니? 네, 중3 겨울방학이잖아요. 그거밖에 답이 없잖아요, 어머니. 선생님, 학교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면 안 돼요?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서 하기에는 수행평가 아이가 비껴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정조준해서 수행평가 내 걸로 만들 수가 없어요, 어머니. 또 하나는요. 여기서 어머니가 자동으로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수행평가의 최대 문제는 제대로 배우고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도 있지만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어머니 고등학교 최고 심각하게 많이 나올 때 한꺼번에 수행평가 13개까지 나오는 학교 봤어요. 그럼 걔네가 그걸 만들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 어디서 세이브 하실 거예요? 국영수에서 빼실 거예요? 안 돼요. 학기 중에 국영수는요. 얘가 금과 옥조예요. 학기 중에 국영수는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럼 시간 어디서 세이브 하실 거예요? 네, 지금 이 방학에 통사, 한국사, 통과 똑바로 다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학기 중에 자, 다 배웠으니까 네가 이걸로 이제 문제 풀자. 왜냐면 어차피 5등급이잖아요. 어차피 반영되는 비율이 40%도 안 되잖아요, 어머니.
그걸 애가 혼자 할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남는 시간을 어머님은 국영수하고 수행평가에 쏟아부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가 아니라 하루가 24시간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 방법이 없으세요. 어떻게 학기 중에도 통합사회를 8주 9주씩 내신반 보내실 거예요? 그러면 걔는 실제 수행평가할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 그거 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짚어드릴 건 뭐냐면 이거 당황하지 마세요. 되게 큰 장점이 있어요. 그 엄청난 장점이 뭐냐?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애들까지는 어쨌든 사탐 9개, 과탐이 8개예요. 선택 과목이. 그걸 2학년, 3학년 때 다 나눠서 배워요. 그 다음에 그중에 본인이 비로소 고3이 되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시간 누수가 많아요. 이 과목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요. 어쨌든 본인이 똑바로 한 준비하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끝나면 수능 과목 6개 중에 3개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 과목 6개 중에 3개, 수능 50%가 고1 끝날 때 끝나는 거예요. 이게 나쁘세요, 어머니? 어떻게 이걸 경중을 조절하냐에 따라 실제로 아이는 훨씬 더 편안하게 수능까지 가는 준비를 끝낼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이거 나쁘지 않아요, 어머니. 세상의 모든 게 다 돌려보기에 따라 장점이 엄청 커질 수 있죠.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 1도 안 나쁘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 제도의 최대 문제는 어머니께서 여전히 내가 학교 다닐 때처럼 국영수 위주로 모든 걸 다 생각하신다? 그럼 아이는 대학 가는 길이 점점 멀어져요. 심지어 여기다가 제가 이 얘기도 전해드릴까요? 얘네 고교 학점제예요. 따야 되는 필수 학점이 있는 거 아시죠? 지금 보는 국어 1학기 때 4학점, 1년이면 고등학교 1학년 8학점이에요. 이것도 8학점이에요. 1년에. 이것도 8학점이에요. 1년에. 한 학기에 4학점씩. 통합사회 몇 학점이죠? 이거 1년에 8학점이에요. 지금 통합과학 몇 학점이죠? 이거 1년에 8학점이에요, 어머니. 국영수하고 지금 학점이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기준학점이라는 게 있고요, 어머니. 운영학점이 있어요.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기준학점은 뭐냐면 국가가 이 과목은 이 정도 학점은 해야 돼. 그 정도로 중요해.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운영학점은 뭐냐면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한 학기에 한 학점은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요. 그게 운영학점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의 적용을 절대 안 받는 지정 과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사예요. 이거는 운영 과목, 기준 과목 이거 영향을 안 받고요. 국가가 그냥 박아버렸어요. 1년에 6학점. 그래서 1학기에 4학점, 2학기에 2학점 해도 돼요. 3학점, 3학점 해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6학점을 못 건드려요, 어머니 이거는. 자, 그렇다면 지금 통사한국사 이렇게 두 개 합하면 이게 어머니 흔히 생각하시는 사회계열 과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몇 학점인 거예요? 이게 지금 14학점인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엄청나게 사교육으로 도배하셨던 영어하고 수학을 더해도 16학점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암기 과목 따위가 14학점인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수능 과목이에요. 어머니 좋아 죽겠어요. 그래서 결론은요. 요거 대비를 이제는 명확하게. 그래서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국영수하고 통사한국사는 준비하는 방법이 좀 다르셔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얘는 3년 내내 그러니까 호흡을 어머니께서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는 통사한국사는 이 겨울에 똑바로 못 시키시면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세요. 실제로 3월 달에 저한테 엄청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설명회 들었고요. 정말 시키려고 했는데 시간표를 짜다 보니 시간이 없어서 그때 못했습니다. 3월에 어떻게 할까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어머니. 3월 달에 EBS 제외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도 나가는 학원은 전국에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때부터는 다 토막을 내요, 어머니. 그럼 어떻게 되느냐? 통합이 안 돼요. 이게 1학기 내신 과목이기만 하면 그냥 1년 잘 버티면 끝나요. 그런데 얘는 수능 과목이에요. 근데 어머니 그렇게 진행하시려고요? 이건 곤란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얹어드려야 될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센터장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 통사 중요한 거 제가 알았습니다. 한국사 중요한 것도 알았는데요. 이거 꼭 겨울방학 때 해야 될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답. 아까 여기서도 이미 답이 하나 나왔죠. 겨울 아니면 시간이 없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어머니. 제가 이거는 한국사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애들이 공부를 안 했다. 아예 못 배웠다. 학교에서 안 가르쳤다. 그럼 이제 이건 얘기 끝났죠. 통합사회는 왜 그걸 해야 되냐면 두 번째 이유. 통합사회가 1단원부터 5단원까지가 1학기예요. 요게. 그 다음에 6단원부터 10단원까지가 2학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어머니가 대답해 보세요. 어느 쪽 학기가 대놓고 짧아요?
어느 쪽이죠? 네, 2학기가 엄청나게 짧아요, 어머니. 그죠? 자, 이거 원래도 짧은데 추석 연휴 엄청 길잖아요. 맨날 거의 열흘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는 거 재량 휴업일까지 다 합하면요. 2학기는 무지막지하게 짧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금 어머니 자녀는 10개 단원으로 배우고 있거든요. 요거 고등학교 1학년부터 10개 단원 된 거예요. 그 전까지 애들은 단원이 9개였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배열 순서가 달라졌고요. 1단원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2개로 뽀개졌어요. 그래서 10단원이에요. 자, 문제가 뭐냐? 여기에는 2학기에 6단원부터 10단원 배우죠? 어머니 6단원이 뭐냐면요. 법과 인권이에요. 어머, 법과 인권이 뭐야? 왜 말 그대로예요. 법이랑 인권 배우는데요, 어머니. 얘네 진짜 어머니의 상상을 초월해요. 헌법재판소에 5가지 기능 나와요. 근데 헌법 소원 심판 따로, 위헌법률 심사 따로, 정당 해산권 따로, 다 따로. 거기다가 어머니 얘네 시민의 권리가 늘어난 과정 배우거든요. 영국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부터 나와요. 그걸 전부 다 해서 심지어 21세기에 이칠 권리, 문화권, 주거권, 환경권, 안전권 이거 얘네 다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7단원 가잖아요. 사회 정의와 평등이에요, 어머니. 어머, 되게 정의롭게 쉽게 나오나 보다. 아니죠, 어머니. 사회 정의와 평등 그러면 어머니 머릿속에도 딱 생각나는 학자들 있으시죠? 예, 마이클 샌델 나와요. 존 롤스도 나와요. 노직도 나오고요. 여기 맥킨타이어도 나와요, 어머니. 근데 문제는 걔네들에 대해서 수행평가가 자결하는 단원이 여기에요. 제가 여태까지 본 수행평가 중에 이건 좀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싶었던 수행평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강남에 있는 여고에서 이걸 냈어요. 마이클 샌델이 존 롤스를 노직보다 더 심하게 비판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쓰래요. 그럼 애들은 최소한 3명의 그 사상가가 말한 책도 읽어야 되고 지문도 알아야 되고 이거 전부 다 구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애들이 숨 돌리는 게 8단원이에요. 이게 뭐냐면 경제예요, 어머니. 잘하는 아이가 아무도 없다는 전설의 단원이에요. 근데 어머님은 경제가 뭐 우리 때도 다 했는데 그쵸? 어머니 때도 하셨을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기회비용 뭘로 배우셨어요? 그게요. 한정된 재화와 자원이 있는데 내가 뭐 하나를 선택해서 소비를 했잖아요. 포기한 것 중에 제일 큰 거예요. 어머니는 이걸로 수능 보실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애들은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기회비용은 매몰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을 포함하는데 그걸 문제에서 숫자로 찾아내서 더해야 돼요. 어머니 얘네 힘들게 살아요. 이게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에이 설마요. 어머니 레몬 딜레마라고 들어보셨어요? 어서 들은 것도 같아요. 그래도 이거는 서양 말이네요. 서양 말이죠, 어머니. 경제에 나와요, 레몬 딜레마. 정의가 뭔지 아세요? 시장에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공급이 돼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에요. 어떻게 어머니 지금 알아들으셨어요? 약간 자아가 분열되면서 유체가 막 이탈을 하죠, 그죠? 분명히 다 한국말인데 제3의 국어죠. 저 이거 애들한테 번역해줘야 돼요, 어머니. 그중에 제일 하이라이트는 구축하다. 그죠? 아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다니. 구축이 뭐니? 구축 뭐예요, 어머니? 그게 뭘 짓나요? 아니요. 신축 구축. 어머니 부동산 좋아하시는군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요. 심지어 사전에 4번째 정의예요. 내쫓다라는 말이에요. 악화가 나쁜 물건이 양화 좋은 물건을 시장에서 내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 누가 써요? 안 쓰죠. 드라마에서도 심지어 내년이 내 남편과 바람을 피다니 널 구축할 테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안 써요, 어머니 이 말. 결론이 뭐냐면 어머니 짚으셔야 되는 거. 어머, 얘네 설마 어머니 자녀는요.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한글 전용 세대예요. 얘네는 한자를 안 배워요. 한문이란 시간은 있어요, 어머니. 근데 어머니 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에 한자가 있으면 가로 열고 한자 써 있었잖아요. 얘는 없어요. 모르셨죠? 맞다. 내가 학교를 이렇게 오래 보냈는데 그걸 몰랐네. 제가 엄청 좋아하는 만화책 있어요. 그래서 마법 천자문 너무 사랑해요. 그 마법 천자문 덕분에 애들이 얼음빙까지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얼음빙하고 불화를 마법 천자문이 안 가르쳤으면 애들 그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머, 한글 전용 세대라 한자 하나도 모르는데 통합사의 한국사는 전체 용어의 85%가 다 한자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2학기가 왜 이렇게 어렵니? 어렵죠, 어머니? 근데 문제는 이거 학교 내신으로만 본다? 그럼 다 같이 대충 배우고 대충 내신으로 보면 다 같이 대충 틀리겠죠, 뭐. 그럼 상관이 없는데 이걸로 애들 뭐 해야 되죠? 2년 후에 수능 봐야 돼요.
정말로 이렇게 짧은 2학기 동안 정말로 이렇게 무거운 내용이 죄다 들어가 있는 이 구조에서 애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안 되잖아요, 어머니. 이게 원래 9단원이던 시절에는요. 요거랑 요거랑 요거가 전부 1학기 버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1학기가 길었잖아요. 지금 바뀐 10단원이 단원 배치는 되게 좋아요. 그건 제가 인정해요. 100% 잘했어요. 다만 2학기가 짧다는 게 전혀 고려가 안 돼 있어요. 그것까지 고려 못했겠죠. 그래서 지금 보는 이거 만약에 아이를 학교에서만 배우라고 하시면 죄송한데 수능까지 갈 수 있는 6, 7, 8단원은 학교 선생님이 못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내일 아침에 여기서 하는 문제풀이반 다 마감됐다 그랬죠. 혹시 그거 무슨 반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맨 처음 얘기했는데 8단원 경제 문제풀이반이죠. 저 지금 이 8단원 경제 여름방학 때 지금 고1 애들 대상으로 반을 3개를 열었어요. 이것만 끝내는 내신반. 그거 3반 다 차서 300명 넘게 수업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8월 달에 또 열었어요. 요것만 빼가지고. 그 반이 마감됐어요. 똑같은 수업을 10월에 또 했어요. 요것만 빼서. 그 반도 마감됐어요, 어머니. 애들이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제가 여기다 수얘기를 하나 박을까요? 강남 3구에 수학 평균보다 통합사회 평균이 낮은 학교가 수두룩 뻑적이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뭘 상상하시든 이제 아이들한테 진짜 어려운 과목은 국영수가 아니고요, 어머니. 통사 한국사를 죄송해요. 지질이 못해요. 근데 배경 지식이 아이의 전무예요, 어머니. 두뇌가요 엄청 청순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안 읽었잖아요. 제일 큰 문제의 시작이에요. 한자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한테 이거는 되게 낯선 과목이에요. 어머니가 집에서 대화하시는 그 아이는 대한민국 아이가 맞는데요. 수업 시간에 그 아이는 대한민국에서 15년 동안 살았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오죽하면 아주 가끔 어머 다 어디 이민거 가지고 살다 왔나 봐 우쭈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들이 웃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애들도 인정해요. 어머니 그 정상회담에 나오는 테일러라고 하는 되게 조그만 미국 남자분 아시죠? 제가 볼 때 테일러가 얘네보다 한국사 훨씬 더 잘해요. 테일러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1급 받았대요, 어머니. 그래서 결론 이것 때문이구나. 예, 전 쫙 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우리 짚어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필요한 건 다 들으셨죠? 시간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자 이제 뒤에 있는 것 좀 볼까요? 복습만 해볼게요, 어머니. 자 복습만. 자 다 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기준학점 얘기 다 드렸고 한국사는 학점의 변동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 하나 드려야 되는 말씀이 더 있죠. 와 이거 수능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이제 이게 수능 과목이래. 그런데 어머니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내신은 5등급이에요. 수능은 몇 등급이죠? 네, 9등급이에요. 어머니 자녀 2029년에 수능 보거든요. 걔는 수능 9등급이에요. 아니 뭐가 9등급이야? 전부 다요. 국영수 통사 통과 한국사가 싹 다 9등급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는 짚어드릴게요. 어머니 자녀 예체능이신가요? 대부분 예체능은 많이 여기 안 와요. 근데 이따 치고 어머니도 아시죠? 이제 공부 못해서 예체능 가던 시절은 없어요. 예체능 애들이 심지어 공부도 잘해요. 이번에 이응대학교의 연극영화과가 수시 합격생 평균이 2등급이에요, 어머니. 어머니 죄송한데 잘해요. 근데 그 얘기 갑자기 왜 하니? 통사, 통과, 한국사 이거 전부 공통인 거 아시죠? 예, 문과, 이과, 예체능 공통이네요. 그럼 질문. 예체능 애들은요 이미 알고 있어요. 걔네 예체능을 보통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다 진로로 정해갖고 오잖아요. 대학 갈 때 예체능 애들은요 수학하고 과학이 내신 반영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 수학, 과학을 아예 점수 반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체능 애들은 국어랑 영어 그리고 한국사, 통사 4개만 미친 듯이 파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머니의 자녀가 수학이랑 과학할 시간에 걔는 그거하고 이제 실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뀌는 제도에서는 예체능 상위권 애들이 분명하게 어머니 자녀의 통사, 한국사 등급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것까지 감안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이과 어머니, 특히 남학생들 어머님은 좀 일찍 시작해 주세요. 어머, 왜 남학생인 나는 딱 집어서 일찍 하라 그래? 남자애들이 말을 안 해요, 어머니. 이게 수행평가는 토론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2단원 행복이거든요. 어머 되게 행복한가 봐. 안 행복해요 어머니. 행복단원에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헤겔 다 나오고요. 심지어 여기에 스토아 학파랑 에피쿠로스 학파 나와요. 근데 맨날 물어봐요 학교에서. 넌 행복하냐?
그러면 여자애들은 뭐라도 대답을 하거든요. 남자애들은요. 네. 아, 행복해? 왜? 불행하지 않아요. 그럼 끝나요, 어머니. 얘네들은 수행평가 주기도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결론, 지금 보는 남학생들은 좀 더 일찍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웃고 계신 어머님들은 대체로 아들 어머니이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얼마 전에 되게 가슴 아픈 얘기를 봤는데 놀리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팩트 전달이에요. 아들 엄마가 딸 엄마보다 수명이 약간 짧대요, 어머니. 속을 많이 썩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찌됐건 간에 이 부분.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얘기했고 네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니? 제가 확인시켜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실제로 국영수 한 30%, 통상수 한 40% 정도 수행평가 끝났죠. 이게 지금 고1 애들이에요. 어머니 자녀보다 한 살 많은. 근데 여기 60%짜리는 지금 제가 뺀 거예요. 왜냐하면 유명 고등학교가 아니었어. 4개만 골랐어요. 서울대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 근데 문제는 국영수예요. 심지어 어머니 50% 40%잖아요. 수행평가가. 근데 통합사회 한국사는 죄다 50%. 여기에 60%대가 이제 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네하고 상관없이 이쪽은 중간고사 아예 없애버리고 기말만 보는 학교도 나오고 심지어 누적 범위가 여기는 나오기 시작을 했다.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과감하게 단언컨대 내년에 학교 앞에 있는 그 내신학원에서 아이한테 달달달달 암기시킨다고 해서 이 수행평가 해결 안 돼요, 어머니. 이거는 3월에 입학하자마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시작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짚어드려야 될 거 이게 1학기 이게 2학기거든요. 보시면 실제로 무거운 단원이 전부 2학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어머니 감안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오늘 2버전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2버전 어머니 고개 한 번만 들어보세요. 요거 지금 로마 문자로 10개 단원까지 여기 써 있잖아요. 이게 통합사의 10개 단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밑에 열매처럼 주렁주렁 달려있는 건 뭐니? 자, 여기 까만 열매 그게 일반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으로 네모난 테두리 있잖아요.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어머니 받으신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나중에 댁에 가서 보시면 돼요. 요게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점선돼 있는 거 있죠? 그게 융합 선택이에요. 어머 이게 뭐니? 애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면 선택 과목 엄청 많은데 그중에 알아서 학점을 채워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게 학점제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연결된 과목이 죄다 결론 통합사회 안에서 결국은 피어 올라가서 만들어진 열매들이에요. 그럼 이게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학교에서 쭉 가르쳐 준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제 선택을 시켜요. 그러면 그 선택이 자, 예를 들어 강남에 있는 S여고 톡 까놓고 그냥 숙명여고예요. 자, 그럼 숙명여고 볼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여기 기본학점, 운영학점 보이시죠? 국가는 4학점씩 하라고 했지만 모든 학교가 거의 다 3학점밖에 안 해요. 자, 그런데 3학점씩 해서 2학년 때 선택해야 되는 과목이 필수 과목 빼고 나면 24학점 선택해야 된대요. 그리고 3학년 때 24학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 사회과목 관련된 거 통합사회랑 연결된 것만 하겠다 난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사회과목 다 할 거야. 그럼 최대 18학점까지 사회과목으로 다 메꿀 수 있어요. 이거 3학년 가잖아요. 최대 21학점까지 사회과목으로 전부 다 메꿀 수 있어요. 물론 어머니 자녀가 난 사회를 하나도 안 하겠다.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빵개까지 가능하세요. 어머 그럼 우리 애는 안 시켜야지. 어머니 사탐 선택 하나도 안 하시면요. 애 뭐 선택해야 되냐면 의대 가는 애들만 한다는 생명공학 2 그거 아니면 프랑스 언어와 문학 이런 거 해야 돼요. 그거 갖다 어디다 쓸 건데요, 어머니? 내신 받기 쉽죠? 근데 수능 문제 연계도가 하나도 없잖아요. 거꾸로 이걸 잘 선택을 하시면 고1, 고3 때 통합사회는 다시 안 배우지만 통합사의 주요 내용을 복습하는 효과가 있는 과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연계해서 짜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단대국어 볼까요? 얘네 고등학교 2학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단대, 그다음 어머니 알고 계시는 중동, 휘문 이렇게 3개가 남학교 중에는 서울대 제일 많이 보내요. 단대국어가 3년 전에 1등 먹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는 중동이에요. 그죠? 어머니 어쩌다 그렇게 됐니? 근데 큰 차이가 없어요. 서울대 한 명 차이예요. 어머니 맨날. 자, 근데 문제는 볼까요? 단대국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0학점 선택해야 돼요. 필수 과목은 뺀 거예요. 그중에 사회만으로 무려 27학점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지금 보는 3학년 가시면 선택 24학점 해야 되거든요. 단대는. 근데 보시면 지금 사회 과목만으로 24학점이 다 가능해요.
결론은 어머니 자녀가 고2, 고3 때 선택하는 선택 과목도 결국은 통합사회 못하잖아요. 전부 거기서부터 출발한 과목이에요. 이거 점수 어떻게 받으실 건데요? 그거 전부 다 수행평가가 50%, 60%예요. 결론은 어머니가 통합사회, 한국사회 제대로 배경 깔아두시는 게 너무 죄송하지만 3년 내내 그 아이의 인생에는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거예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목에 피토하며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머, 그래서 네가 막 겨울에 막 1,000명이 넘는구나. 그건 아니에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에 내신 과목일 때도 저는 코로나 기간만 제외하면 늘 1,000명은 넘어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강남이잖아요. 내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도 어머님들의 선택은 비슷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요게 실제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표예요. 자, 요렇게 묶어놨잖니? 이 중에 3개 택해. 여기 묶어놓은 것 중에 하나 택해. 어느 정도 학교가 가이드라인을 줘요. 안 그러면 아이들이 선택을 못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머님들 요거까지 보시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머, 지금 우리 애가 입학을 해서 고등학생이 이제 막 될라 그래서 난 여기 온 건데 뭘 2, 3학년까지 얘기를 해주니? 어머니, 고등학교 1학년 끝나고 여름방학 딱 끝나면요. 학교에서 물어봐요. 2학년 선택 과목 뭐 할 거냐? 그 다음에 추석 연휴 정도 끝나면 다시 한번 확인해요. 근데 그때 끝이에요. 왜냐하면 교과서를 주문해야 돼요. 학교는. 교과서 주문하고 나서 겨울방학 시작되면 바꿀 수는 있는데 어마어마한 민폐예요. 담임선생님한테 엄청난 눈총을 받으면 바꿀 수는 있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어머니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에 아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마다 우리 아이 성적이 언제 제일 좋았나 확인하신 다음에 아까 제가 연결되는 과목 밑에 써드렸잖아요. 그 연결고리가 많은 과목을 선택하시면 아이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고1, 고3 때 받게 되는 거죠. 그때 이 표 쓰시라고 드린 거예요. 어머니 이거요. 선택을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너 뭐 할 거야 선택? 몰라. 요즘 애들 정답은 다 몰란 거 아시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래 너도 이제 다 컸으니 네가 알아 세부하라. 어머니 큰일 나요. 이러면 애들은 뭐 하냐면요. 애들이잖아요. 점수 받기 쉽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안 외워도 되고 진도 되게 간단하고 이런 거 위주로 애들이 쫙 선택을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등학교 2학년이 엄청 평화로워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노는 거에 재미를 들려요. 고등학교 좀 괜찮은데? 그리고 3학년 가잖아요. 쉬운 건 이미 2학년 때 다 끝내버렸어요. 이제 엄청 어렵고 암기 무지하게 많고 시험 더럽게 많이 보는 과목만 남아요. 그럼 그 아이는 수능 준비해야 되는 고3 때 내신에 끌려다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시려면 3년 동안 선택 과목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움직이셔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사태 심란. 그리고 또 하나 예전하고 다르게요. 대체로 어느 계열로 갈지 조금 사탐은 일찍 정해주세요. 왜요? 학교마다 대학마다 권장 과목이 있어요. 필수 과목은 없어요. 이거 안 한다고 못 들어오진 않는데요. 권장 과목들이 있어서 이걸 하면 우리 학교 우리 과에 들어올 때는 내가 되게 너를 예쁘게 볼 거야. 이런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얼개를 정하셔야 돼요. 어머 입시 소장님도 아닌데 그 얘기 왜 했니? 자 그럼 그 어느 정도 얼개를 정하려면 어머니 자녀는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사회 과목 구성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얼개를 정하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통합사회 빨랑 들으셔야 돼요. 저는 무조건 난 이렇게 잘 가르치니까 저한테 오세요. 이런 말은 없어요.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마지막 판단은 어머니가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한국사. 이거는 저 다른 건 안 짚어요. 이게 어머니의 개정 한국사예요. 어머니 자녀가 배우는. 근데 여기서 엄청 큰 변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거는 꼭 짚어드려요. 어머니 고개 들어보세요. 강남에서 선배 엄마가 추천하는 강의 좋죠. 사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님들이요. 반주원 통합사회는 빨리 해야 돼. 여름부터 들어야 돼. 막 말씀해 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어머니 지금 어머니는요. 혹시 조언을 들으실 거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엄마한테만 들으셔야 돼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엄마는 죄송한데 어머니 자녀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머니 자녀를 위해서 교육 바뀐 것까지 다 공부하시진 않아요. 지금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 이게 지금 고2까지거든요. 어머 단원이 단촐하게 4개밖에 없네요. 네, 4개밖에 없죠. 근데 1단원이 뭐냐면 전근대사. 아까 얘기했죠. 구석기부터 조선. 그럼 이게 25%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어머니 자녀는 6개 단원이에요. 뭔가 늘어났네요, 선생님. 지금 보시면 뭐가 늘어났죠? 네, 대놓고 늘어났어요. 전근대사가. 그래서 이제 25%가 아니라 거의 한 35% 이상 돼요. 어머,
근데 그게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중요하니? 엄청요, 어머니. 자, 요거 제가 뒤에 거 보여드리기 전에 저 미리 말씀드려요. 고개 들어보세요, 어머니. 제가 고3 한국사도 이 동네에서 어쨌든 제일 많잖아요. 그 한국사가 그 한국사니까. 제가 고3 설명회 올해는 제가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나 안 해. 왜냐면 하나 비슷해요, 올해는. 근데 어머니 자녀 때는 아니에요. 어머, 왜요? 어머니 얘네 고3 가면 수능 볼 거죠. 어머, 우리 애는 수시로 붙으면 안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일 좋죠. 근데 대부분 자격으로라도 보라고는 하잖아요. 그러면 자, 수능 한국사. 너무 먼 얘기 아니니? 안 멀어요, 어머니. 이게 50점 만점인데요. 문항이 몇 개냐면 20문항이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이 50점이 50점부터 40점까지가 1등급이에요. 그 다음은 5점씩이에요. 그 다음은 5점씩이야? 설마 너 이걸 9등급까지 다 쓸 거니? 아니요. 그렇게 해서 9등급 된다 이 얘기예요. 어머니, 한국사 절대평가인 거 아시죠? 수능은. 네, 알아요. 네, 절대평가예요. 내신은 엄청 어렵게 나오는데요. 수능은 겁나 쉽게 나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수능 절대평가 한국사는 어머니가 하시는 그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어머, 몇 점 이상 받으면 1등급. 전국에 있는 모든 애가 다 90점 이상 받으면 전부 다 1등급. 그런 거 아니야? 네,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한국사는요. 어머니 자녀 등급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대학마다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 자녀 고려대학교 의대 썼어요? 예. 그러면 4등급 이상만 받잖아요. 1등급하고 똑같은 만점을 줘요. 끝내주죠. 그 다음에 우리 애가 만약 인하대학교 국어국문학과예요. 빙고. 3등급 이상만 받잖아요. 1등급이랑 똑같은 만점을 줘요. 어머, 주워 먹는 과목이죠. 그죠? 어머, 선생님, 우리 애가 어딜 쓸지 몰라요. 아무 데나 써도 그럼 1등급이랑 똑같은 만점 받으려면 어느 등급 받아야 됩니까? 3등급 이상만 받잖아요. 무조건 어느 대학 써도 전국에 다 1등급이랑 똑같은 만점 줘요. 모르셨죠? 자, 그럼 이제 볼게요. 너무 쉬운데? 그렇다면 50점 만점에 30점, 100점 만점에 60점만 넣으면 되네요. 예, 어머니. 그런데 문제가 있죠. 자, 20문항이에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애들까지는요. 전근대사, 조선시대까지였어요, 어머니. 근현대사, 요거 개화기, 일제강점기, 현대사죠. 아까 이거 25%였던 거 생각나세요? 네. 그래서 문제가 6개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14개예요. 이걸 애들이 수능 볼 때 그냥 버려버려요. 아니, 왜요? 빵점 맞아도 돼요. 이것만 한 2개 정도 실수하고 다 맞추면 3등급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걸 아무도 안 해요. 저 얼마 전에 파이널 강의했거든요. 수능 애들. 저도 이거 아예 안 가르쳤어요. 광고가 그렇게 나가요. 근현대사만으로 등급 컷 넘기기. 이렇게 해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어머니 자녀는요. 이거 35%잖아요. 어머, 그러네. 그래서 어머니 자녀는요. 이 문항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건 적어도 8개. 정말 나라가 미치면 10개도 가능하다예요. 그렇다면 어머니 자녀는 이거 다 버리고 3등급 컷 넘길 수 있나요? 못 넘겨요. 왜냐하면 실수하거든요. 여기서 한두 개는. 그거 감안하면 얘는 조선시대까지 버리면 안 돼요. 결론이 뭘까요? 고3 돼가지고 조선시대 왕 암기하고 있을 시간 어머니 있을까요? 없어요. 이거 어머니 자녀는요. 고1 때 내신할 때 똑바로 정확히 해놔야 돼요. 그래야 이쪽 문항수는 늘어날 건데 그게 대비가 돼요. 지금 고등학교 2, 3학년 엄마한테 조언 듣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엄마, 한국사를 누가 가르치니? 안 해도 돼. 내신할 때만 조금 열심히 하고 고3 추석 특강 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자녀는 아니에요. 그 말 그대로 듣고 있다가는 남들 다 받는 1등급 우리 애만 놓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이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정말 내신에서 수능에서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입시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니 자녀인 중3 애들부터는 통사, 한국사, 통과를 누가 먼저 얼마나 깔끔하게 끝내놓느냐가 입시의 성패를 좌우할 거다. 그 말이 그래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정리해드릴 건 다 정리해드렸고 어머니 이제 이런 제도가 있구나. 새롭게 다 아셨잖아요. 그것까지는 전부 다 제가 했어요. 그럼 이제 저를 보시와요. 저는 나머지 얘기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나머지 얘기는 뭐 어머니가 판단하시는데 보셔야 될 것만 정확하게. 제가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과목 선택할 때 제발 좀 학원이 하는 말 중에 제가 아주 싫어하는 말들이 있어요. 저도 학원 강사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요. 특수 프린트 없어요, 어머니. 세상에 특수 프린트가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뭐 어떻게 촛불에다 끄슬리면 글씨가 보인다. 그럼 특수 프린트죠. 아니 선생님, 그게요. 막 시험 보기 전날까지 나왔던 정보를 쫙 압축을 해가지고 프린트를 만드느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교재를 못 만든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교재 만들 정도의 애들이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이거 반드시 겨울방학 특강은요. 교재 있어야 돼요. 이걸로 애들이 3년 후에 수능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재 있어야 돼요. 교재 없는 강의 안 돼요, 어머니. 프린트 어머니 아시죠? 어떻게 애들이 잘 챙겨 놓든가요? 그냥 되게 비싼 쓰레기죠. 그죠? 막 굴러다니다가 어느새 소멸해서 없어지잖아요. 참 신기해요. 근데 그거 만드시면 안 돼요. 대신 이거 교재가 있다더라 확인하셔야 될 거 있어요. 몇 년 전 교재인지 확인하세요. 이걸 한꺼번에 대량으로 만들어서 3년씩 쓰는 분들 계시거든요. 죄송하지만 통합사회 한국사는 안 돼요. 매년 달라지는 제도가 있어요. 당장 어머니 이제 우리나라 낙태가 불법이 아니게 됐잖아요. 그죠? 애들 밤 되면은 12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머 이거 인터넷에 접속 못하게 했는데 그 제도 없어진 지 오래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바뀌어서 이 교재가 달라져야 돼요. 제 거 여기 밑에 보시면 RE11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리뉴얼이 11번째란 뜻이에요. 그게 오타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달라지는 내용이 많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12주 동안 진도 나가요. 과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요 마지막 책이고요. 진도는 이만큼 나가요. 그러면 저 진짜 입에다 모터 달아야 돼요. 실제로 진도 내용이 엄청나게 빡세요, 어머니.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 저 사실 이것만 해도 돼요. 근데 이것만 하지 않아요. 뭐 하냐면 이게 지금 우리 통합사회 애들이 받아가는 12주 동안 자료거든요. 이만큼. 어머니 이거 너무 많다 생각하시죠?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시사 자료예요. 매주마다 새로운 일이 터지기 때문에 기존 거 업그레이드해서 나눠주거든요. 이거 없이는 죄송하지만 아이들은요. 시험 못 봐요. 수행평가 못 해요. 우리 반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수행평가 나오면 다른 애들은 주제를 뭘로 하지? 이거 정하는데 시간이 다 간대요. 근데 우리 반 애들은 그거 없어요. 왜냐면 제가 10개 단원 전부 다 이거 만들어주잖아요. 어머니 내년에 26년 혹시 디즈니 곰돌이 푸가 나온 지 100주년 되는 거 아세요? 그걸 내가 알아야 되니? 네. 아니 왜? 자, 곰돌이푸 100주년 돼요. 그럼 곰돌이푸가 얼마나 조명을 받겠어요. 근데 문제는 디즈니 저작권이 70년이 지나서 이미 풀렸어요. 알고 계시죠? 그 바람에 정말 돈 벌려는 사람들이 곰돌이푸하고 미키마우스하고 밤비 있죠? 걔네를 데리고 공포영화를 만들었다.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곰돌이푸가 살인자로 나와요. 근데 이게 동심을 깼다. 동심은 깼든지 말았든지 수익이 투자 대비 50배가 나왔대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미친 듯이 본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저작권,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아까 말한 6단원, 법단원의 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결론은 이거 매년 저희 이만큼 나가죠. 한국사 저희 12주예요. 이것도 과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진도 이만큼 나가요. 제가 지금 등치가 크니까 이렇게 들면 약간 코끼리 비스켓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엄청 두껍죠. 이거 한국사도 나가는 거 이만큼 나가요, 어머니. 이게 제가 빈말이 아니라 어떤 아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동탄에 산대요. 동탄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 동네 의리 삐까번쩍인 거 저도 알고 있는데요. 걔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저는요. 자료를 이렇게 더 주는 학원은 사회 처음 다녀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냥 시험에 나오는 진도 나가기도 바쁘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정보를 다 전달했고요. 어머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이 부분은 역할을 좀 분담을 해야 돼요. 저는 정확하게 수업 준비를 하고 남들보다 훨씬 더 잘 만든 교재 그리고 알찬 강의 너무 당연하지만 더 괜찮은 자료 이걸 만들 거예요. 어머니가 똑같은 시간 똑같은 돈을 내시면 제가 제일 잘 가르칠 거고요. 제일 많이 가르칠 거예요. 그건 제가 해요. 대신 어머니가 하셔야 될 건 제발 개강 전날까지 고민하시면서 아이도 같이 흔들리게 하시지 말고요. 넌 이거 들어야 되는 거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정확히 입력하셔서 등록을 빠르게 끝내고 이날부터 넌 나가는 거야를 아이한테 슬며시 주지를 정확히 시켜주세요. 그리고 수업하는 날 반드시 10분 일찍 이 강의실까지 들여보내주세요. 그건 어머님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은 제가 하는데요. 어머, 그럼 네 역할은 원래 네가 하던 거 그거구나. 됐다, 큰 역할이에요, 어머니. 그게 뭐냐면요. 제가 3시간 30분 수업하죠? 저 몇 분 쉬죠? 여기 우리 어머님들 그 언니 오빠가 제 거 들은 분들 계시거든요. 지금 어머니 저하고 몇 분 됐냐면요. 50분 정도 되셨어요. 어머니 50분 지나는 동안 지겨우셨어요? 막 귀에 설명이 안 들어오나요? 뭔 말인지 모르겠던가요? 아니죠. 문제는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 다 감안해서
저희 반 수업 시간이 보통 3시간 30분에 10분 한 번 쉬어요. 말도 안 돼. 우리 애가 그걸 앉아 있는다고? 예. 어머니, 이 많은 애들이 매년 겨울방학마다 1,000명 넘게 중간에 비명 지르며 뛰어나간 애는 없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해요. 근데 이게 얼만큼 큰일이냐면 어머니가 절대 얘기 못 하시는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애들이 엄청나게 어머니 가슴에 대못 박는 말. 어때? 그 학원 갈 거지? 나 안 해. 얘기 끝난 거 아시죠, 어머니? 나 안 해. 그럼 얘기 끝나요. 그 나 안 해 소리는 제가 안 나오게 할게요. 그건 제 역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이건 꼭 해야 되는 거야. 왜? 가면 선생님이 얘기해 줄 거야. 거기까지는 어머니 역할. 그리고 10분 일찍을 부탁드리는 이유는 이 자료 저희가 들어올 때 나눠주거든요. 매주. 그거 들어와서 읽으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따로 읽을 시간 없어요. 10분만 일찍 들여보내시면 그러면 아이가 읽는 것까지 전부 다 가능해요. 지금 맨 앞에 얘기했던 저희 반 시간표로 돌아가면 토요일 반 어머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토요일 반 듣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 혹시 제 시간표 보셨어요? 이게 토요일, 이게 일요일이잖아요. 아니 안 보셔도 돼요. 자, 오전 있어요, 어머니. 낮반 있고 저녁반 있잖아요. 보통 아무리 많이 듣게 해도 3개 반 이상은 못 들으세요, 어머니. 알고 계시죠? 제 시간표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저 오전하고 오후에 수업해요. 토요일 날 저녁에 제가 수업을 안 해요. 그리고 일요일 날 제가 3반을 이렇게 수업을 해요. 어머, 토요일 저녁에 이 황금 시간표를 왜 수업을 안 해? 그죠, 어머니? 황금 시간표예요. 저 잘난 척 아니고 이거 깔면 마감된다에 100% 확신해요. 이 부분은. 특히 저녁 엄청 좋아하세요. 제가 이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이거 했었어요. 6개 반. 다 마감해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해봤어요. 토요일 3반, 일요일 2반.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토요일 2반, 일요일 3반이 최적화예요. 왜? 어머니 자녀한테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유가 뭐니? 어머니 토요일 날 12시간 듣게 하잖아요. 그럼 애들 어떻게 되냐면 애들 사람이잖아요. 이미 지는 다 빠졌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숙제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숙제는 바라지도 않아요. 복습을 못해요, 그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 새벽부터 또 돌리시잖아요. 그럼 되게 뿌듯한데요. 애들은 이미 반은 실신 상태예요. 그러면 머리에 안 들어가요.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본 방법이 뭐냐. 토요일 날 이렇게 오전반하고 낮반 하잖아요. 밤에 이제 좀 쉬어요. 그럼 엄마하고 밥도 좀 먹고 복습도 좀 해요. 그래서 기력을 보충한 다음에 일요일 날 3반을 쫙 달려요. 보통 월요일 날 오전에 수업은 없잖아요. 그럼 애들이 월요일 날 오전에 쉬면 돼요. 제일 좋아요, 어머니. 토요일 날 3반 뛰게 하시고요. 일요일 날 2반만 뛰게 하세요. 그리고 일요일 날 저녁에 쉬게 하는 거 그것도 괜찮아요. 다만 더 효율적인 걸 따지면 토요일, 일요일 이게 훨씬 효율적이긴 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 2반 요거 통합사회, 통합과학, 수학 뭐든 좋으니까 2개 정도 듣고 아이한테 복습할 시간을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 안 하고 계속 밀어붙이시잖아요. 사실 제 입장에서 이것까지 말씀 안 드려도 돼요. 근데 드리는 이유는 애들이 엄청나게 괴로워해요. 선생님, 저 오늘도요 12시간이에요. 근데 내일 또 12시간이에요. 우리 엄마 저 주워왔나 봐요. 결국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이렇게 돈을 쓰려고 주워오는 사람은 없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요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로 아직 공부하는 습관이 없다면 조금 텀을 줄여주시고 이렇게 늘려주시고 요걸 원활하게 해주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아이한테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일단 저는 드릴 말씀 다 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어머님한테 인사를 잘 드리고 나가도록 할게요. 어머니 뒤에 있는 거 김호중 소장님이 여기서만 하세요, 설명회를. 근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미탐학원이 따로 초빙해서 어머님들 위해서 마련한 시간이거든요. 꼭 잘 들으시고 아이들 대학 가는데 도움받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